MIN 뉴스입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전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 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 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 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소된 혐의는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19일 박완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장성의 구속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사령관은 다른 장성들과 달리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명령 등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용을 전부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은 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자칫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았던 시점에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비상계엄령을 찬성한다는 지지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와 대립각을 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대통령의 편에 서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출연, 국회 출석 시의 면담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 관련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을 회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2023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2024년 4월 4일 탄핵 선고까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지만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본인이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나간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은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병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군대의 특성상 명령 계통에 따라 지시가 투명하게 전달된 것도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거나 일부 국회의원이 계엄군에 체포됐었더라면 곽 전 사령관도 내부고발을 결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